안녕하세요, 여러분. 심리상담 전문가 이정입니다. 네, 또 이렇게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반갑고요. 예,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결혼하기 전에 꼭 확인하셔야 될 것들 다뤄드리려고 해요.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첫 번째로 한 가지 다뤄드렸었어요. 오랜 연애로 남자의 정체를 확인하라 라는 내용을 다뤄드렸었죠. 남자의 정체 혹은 상대의 정체를 확인하라 라는 내용이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책을 한 권 참고를 했었죠.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리자면은 이 책이었죠. 여자의 결혼 해갖고 편혜성 님이 지으신 건데, 이분이 무려 여자의 결혼이라 그래서 여자분이 지으신 줄 아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자분이 아니시고요. 이분이 남자 작가님이세요. 그리고 이제 법률사무소에서 16년 동안 계시면서 이제 사무국장으로 계실 때 쓰셨던 책이고, 그리고 많은 이제 불행한 결혼들, 그래서 결국 이혼으로 끝나는 이런 결혼들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에 결혼 전에 좀 제발 좀 꼭 확인 좀 이런 거 확인 좀 해보시라고 쓴 책이었어요. 그래서 뭐 이혼 과정까지도 좀 다뤄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이 책을 참고하여서 법률 쪽 전문가와 심리 쪽 전문가 두 명의 의견이 합쳐진 그런 내용들, 마저 이제 결혼하기 전에 꼭 확인해 보셔야 될 것들 3가지 추가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출발합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얘기 다뤄드리도록 할 텐데요. 제가 이제 이 두 번째 얘기는 그 여자의 결혼, 아까 말씀드렸던 그 책의 목차를 보고 완전 띠용 했었어요. 저도 결혼 생활하면서 정말 이거 생각했었는데, 와, 이분도 똑같이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반갑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했는데, 무슨 내용이냐면 1년 살아보고 혼인신고와 출산을 결정하라라는 얘기이셨어요. 저도 이거 결혼 생활하면서 생각했었거든요. 이게 혼인신고나 출산을 그냥 결혼하자마자 결정할 게 아니라 조금 더 살아보고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똑같은 얘기를 하셔갖고 좀 너무 반갑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했어요. 왜 그러냐? 결혼하신 분들은 아시기도 짐작이 되시기도 하시겠지만, 결혼을 안 해보셨던 분들을 위해서 이 얘기 굉장히 중요하고 꼭 다뤄드리고 싶었는데요. 뭐냐면 우리가 이제 결혼을 하면 알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결혼을 해서야 드러나는 것들, 좀 더 드러나는 것들. 제가 이제 크게 2가지 맥락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관계, 두 번째는 돈이에요. 자, 첫 번째 관계의 부분에서, 자, 결혼 전에는 몰랐지만 결혼하고 나서야 알게 되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이런 거죠. 결혼 전에 물론 요즘에 이제 동거하는 사람들 있지만 대부분 그냥 연애하면서 데이트 위주의 이제 그 커플 관계를 유지를 하죠. 그러면 뭐 데이트하면 당연히 뭐 나가서 뭐 뭔가 어디를 구경을 간다던가 여행을 간다던가 아니면 뭐 이제 집에서 커플 데이트를 하기도 하지만 이제 그렇게 지내죠. 근데 이제 결혼을 하면은 이제 매일매일 보게 되고 이제 주말 같이 보내게 되고, 그러니까 정말 매일 같이 지내는 커플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상대가 좀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데이트할 때랑. 그래서 데이트할 때는 같이 막 돌아다니고 이렇게 즐겁게 지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주말만 되면 그냥 소파와 한 몸이 돼서 계속 TV 리모컨만 만지작 한단 말이에요. 뭐 밖에 같이 뭐 여행을 간다던가 아니면 뭐 좀 바람을 쐰다던가 이런지를 않고요. 그러기도 하고, 아니면은 심지어 주말 되면은 뭐 친구들하고 나가서 시간을 보내는 거죠. 뭐 남자들 같은 경우 뭐 야구를 한다던가 이런 뭐 본인의 취미 생활을 즐기면서, 근데 막 하루 종일 그냥 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오거나,
아니면 주중에도 계속 자꾸 사람들하고 이제 술 마시는 걸로 너무나 많은 시간을 보낸다거나, 예. 그렇게 이제 시간을 보내고, 아니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주말에 집에는 있는데 나가지는 않는데 계속 컴퓨터 앞에서 게임만 하는 거죠. 거의 중독처럼. 그리고 실제로 중독인 사람들도 있고요. 게임 중독이라든가 아니면 심지어 뭐 마약 중독이라든가 별의별 경우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결혼을 해야 좀 더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결혼해서 혼인신고까지 다 했는데 막 이런 모습들이 드러나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뭐 노력은 해보지만 뭐 상담 이런 거 원하지도 않고, 그러면 이제 계속 나 혼자 불행한 결혼 생활을 계속 지속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 시작되는 거죠. 예. 그래서 문제가 생길 수는 있지만 그것을 같이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고 노력을 하면 괜찮아요. 언제든 부부 생활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한쪽은 좀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한쪽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전혀 손 놓고 있다. 이러면은 진짜 점점 더 불행해지고 나 홀로 너무나 불행한 결혼 생활을 계속 몇십 년을 살아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아이까지 태어나면 더 진짜 말 그대로 독박육아 하면서 더 슬프고 더 비참해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결혼하고 나서 좀 더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관계의 부분에서 또 하나 좀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게 뭐냐면은, 결혼 전까지, 그리고 심지어 동거를 해도 동거까지도 거의 그냥 둘의 관계를 확인해 보는 장이에요. 동거까지도. 근데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양가가 간섭, 개입을 하는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건강하고 좋은 결혼 생활은 부모들이 손을 떼고 자식들이 알아서 할 수 있도록, 그냥 어른으로서의 뭐 그런 이제 뭐 조언이라든가 이런 거는 있을 수 있지만 자식들이 스스로 일구어 나가도록 두는 거죠. 근데 부모들이 이제 주로 아직까지도 많은 부분이 시가에서의 개입이 많아요. 처가보다는. 그래서 여자 쪽의 집안이 물론 요즘에 뭐 딸바보 아빠네, 아니면 엄마와 딸이 너무 밀착 관계가 심해서 결혼하고 나서도 엄마가 너무 막 이런 결혼 생활에 간섭을 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아직도 많은 경우는 남자 쪽 그 시가에서 개입을 자꾸 너무 심하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뭐 제가 이제 그 예전에 봤던 사람 중에는, 이제 상담 사례는 절대 아니고요. 뭐 결혼해갖고 맨날 시어머니가 전화해서 반찬 뭐 해먹냐고 하루에도 막 2번씩 3번씩 전화를 하는 거죠. 너무 심각한 간섭이죠. 예. 이런 경우도 있고, 제가 한 1, 2년 전쯤인가 라디오에서 들은 사연 중에는 이제 며느리가 직장에 다니는 며느리인데 퇴근할 때마다 시어머니한테 전화하라고 시키는 거예요. 그 맨날 오히려 남편은 안 하는데 퇴근할 때마다 이제 시어머니한테 의무적으로 전화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 그 사연 듣고서 야, 아직까지 이런 사람들이 있나? 아직까지도 이런 시스템들이 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놀랬는데, 저희 때는 훨씬 많았거든요. 예. 그래서 너무 좀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니까는 그게 절대 뭐 효도 아니고요. 이거는 건강한 관계도 아니고 너무 심각한, 부모들이 너무 미성숙해서 자식을 자꾸 의지하고 돌봄을 요구하는 행동들이죠. 예. 그러니까 그러기도 하고, 또 자식의 생활에 일일이 다 뭐 자식을 둘을 낳아라 셋을 낳아라부터 시작해서 경조사 뭐부터 해갖고 여러 가지 일들에 하나하나 다 개입을 하는 부모들의 모습들이 있어요. 은근히 있어요. 그러면 그걸 자식들이 효라고 생각하고 따라갈 게 절대 아니에요. 예. 이런 상황들이 있을 때 내 남편이, 내 부인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 남편이 혹은 내 부인이 너무 각 양가에서 심각한 개입이 올 때 스탑을 시킬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거에 끌려다니면서 계속 같이 동조하지 못하는 남편이나 부인을 오히려 비난을 하거나 뭐라고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부부간의 갈등이 오히려 둘 사이의 차이점 이런 거보다도 양가의 개입에 의해서 오는 스트레스로 인한 갈등이 훨씬 심한지, 이런 것도 좀 보셔야 돼요. 그랬을 때 그것들을 좀 본인들이 지혜롭게 이렇게 끊을 수 있으면 정말 다행인데, 끌려다닌다.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협조하지 못하는 배우자를 뭐 비난을 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자꾸 싸움으로 간다거나 이렇게 되면 이 결혼 생활 정말 불행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보셔야 돼요. 어떻게 하는지. 이건 진짜 결혼해야지 더 잘 드러나요. 그리고 결혼 전에는 굉장히 우아하고 고상하셨던 시어른들이나 뭐 처갓집 식구들이 갑자기 또 결혼하고 나자 점점 이 성격장애의 모습들이 나오기 시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소리 지르고 막 횡포 부리고 뭐 감정폭력, 언어폭력 이런 거 막 심각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니까는 지켜봐야지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결혼 전에 나이스하다 그래서 결혼 후에 나이스하지 절대 않아요. 예, 심각한 인권 침해하는 사람들 은근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지켜보셔야 돼요. 그럴 때 내 배우자가 어떻게 하는지도 봐야 되고요. 심하면 거리두기 하거나 몇 년 동안 뭐 관계를 끊는다거나 이런 방법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도 봐야 돼요. 왜냐? 우리 둘의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둘이 이룬 가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봐야 되고요. 이런 부분들은 제가 나중에 결혼 심리편에서 다시 다뤄드릴 거예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두 가지 맥락이 있는데 돈도 봐야 된다 그랬죠. 자, 하고 나서 이제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들, 결혼 전에 막 뭐 사업한다고 하면서 좋은 차 끌고 다니고 이랬는데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실제 재산은 별로 없고 막 부채만 많은 경우도 있어요. 예. 그런 경우들이 은근히 종종 있어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시가나 처가 식구들 중에 누가 뭐 어른들이 됐던 아니면은 그 형제들이 됐던 뭐 일도 안 하고 계속 빌부터 갖고 이제 돈을 요구하는, 그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오히려 안 하면 비난하는 이런 경우도 있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결혼해야지 이제 어떻게 보면 본색을 드러낸다 그럴까?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럴 때도 내 배우자가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걸 계속 끌려다니면서 한도 끝도 없거든요. 그거. 예. 그거 딱 적당히 거리 두고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계속 그 구멍을 메꾸려고 본인들까지 위기에 처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그거를 대처하는 사람인지, 그런 것들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진짜 물론 결혼 전에, 결혼 과정 속에서도 뭐 부모님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누나 뭐 이런 사람들이 너무 심하게 개입을 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슬슬 수면 위로 드러나기도 시작하지만, 결혼하고 나서 훨씬 더 이게 많이 보여요. 그래서 꼭 결혼하고서, 제 생각은, 또한 편혜성 작가님 생각은 적어도 1년 동안은 혼인신고나 출산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 혼인신고, 어차피 결혼식 사람들 불러놓고 다 치렀는데 혼인신고 하고 안 하고 뭐 별로 그렇게 상관이 있을까요? 근데 일단 법적으로 결혼 이렇게 시스템으로 됐기 때문에, 그래서 관계를 끝낼 때 이혼의 과정도 거쳐야 되잖아요. 그 이혼의 과정이 뭐 순탄하게 갈 수도 있지만 굉장히 재판에다 뭐에다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혼인신고도 조심을 하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차피 결혼식 했고 사실혼 관계했고 이렇기 때문에 내 인생에 한 번 결혼했다는 사실이 남기는 하지만 그래도 혼인신고 조심하시라는 거. 예. 참 결혼 막 그 환상 갖고 있는데 이런 얘기들 해서 너무 안타깝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좀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는 것들, 안 해본 사람은 모르는 얘기, 설마 저게 내 얘기일까 싶지만 내 얘기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신중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요거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요거는 저도 최근에 좀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인데 이 목차 보고 너무 반가웠어요. 뭐냐면, 돈을 여자만큼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라 라고, 이제 여자의 결혼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목차를 잡으셨죠. 저는 이 부분을 어떻게 얘기를 하고 싶냐면, 요즘 뭐 맞벌이이기도 하고 외벌이이기도 한데 어쨌든 그래도 한 명은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그런 좀 결혼 생활로 갈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왜냐면 특히 이상주의적인 사람들, 저도 굉장히 이상주의적인 사람인데 MBTI 검사해보면 나와요. 예. 근데
이러면은 자꾸 그 뭐 돈을 중요시하고, 그러는 게 굉장히 속물적으로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돈이 없어도 우리의 그 사랑은 강해서 모든 시련을 헤쳐나갈 수 있다. 막 이렇게 착각을 해요. 네. 저도 좀 그런 유형이었어요. 근데 40 중반이 되다 보니까, 아, 그게 절대 아니구나. 경제적 안정이 없으면 심리적으로 계속 불안할 수밖에 없잖아요. 심리적으로 불안한데 어떻게 행복한 관계가 가능하죠? 심리적으로 불안하면 조금만 위기가 와도 더 막 요동이 심해져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 안정이 진짜 행복한 결혼 생활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해서, 근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이걸 중요시 생각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서 제가 이것도 다뤄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그 책에서 이 말씀하신 돈에 관한 내용이 너무 좋아서 요거 좀 읽어드리려고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어떤 남자와 결혼을 생각한다면 그 남자에게 구체적으로 돈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한 번쯤 물어보자. 어떤 철학이 있고 어떤 재테크 하고 있으며 지출의 기준이 무엇인지. 그래서 부부간에 불화가 있어도 돈이 있으면 나름대로 해결이 된다. 하지만 돈도 미래도 아무런 경제적 안정감도 없다면 그 결혼은 필연적으로 불행으로 치닫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조금 더 이제 나누자면, 돈에 대해 아무런 관념도 없고 무계획적이고 자립심이 없는 남자라면 냉정하게 판단해라. 결혼은 자선봉사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 아, 이 표현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제가 전에 영상에서 콩지 다뤄드렸었잖아요. 콩지 성향 있는 분들 자꾸 희생적으로 돌보고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이렇게 마인드가 가서 이거 조금 중요시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에요. 이거 너무 중요해요. 결혼은 자선봉사가 아니다. 이 표현이 정말 마음에 와닿았어요. 내가 자선봉사한다. 물론 같이 서로 노력을 하는 결혼 중요한데요. 나 혼자 자선봉사 하는 거 아니라는 거. 그래서 돈이 있을 때는 부부 사이가 유지된다. 하지만 실직이나 명예퇴직, 사업 실패 등 금전적으로 예상하지 못한 경우가 생기면 부부 사이는 무너질 수가 있다. 부부의 사랑이 약해서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가 진짜 현실적인 인간들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돈 문제에서 절대로 자유로워지지 않는다. 돈을 나만큼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책에서. 이분이 제가 페이스북에서 봤을 때 절대로 막 뭐 탐욕적이거나 이런 느낌의 분 절대 아니었어요. 굉장히 좀 강직하고 진솔한 분이셨는데, 이런 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저는 와, 이게 진짜 현실적으로 보신 분의 얘기구나 라는 거를 깨닫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께 나눠드렸어요. 돈도 정말로 경제적 안정 정말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적어도 둘 중에 한 명은 좀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막 다음 달 그 다음 달 벌이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수입이 들어올지, 뭐 돈이 모자라서 어디다 빌려야 될지 막 이런 계속 불안정함 속에서 사는 거 너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크기 때문에, 그러면 부부관계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돈도 중요하다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면, 간단하게 이제 자기만의 체크리스트 만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결혼 생활을 하면서 어떤 것들이 꼭 요거는 좀 필요한지, 요런 거 채워져야 나는 좀 더 행복할 수 있다 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종교가 정말 중요해서 나는 내 커플과 항상 뭐 주말마다 교회를 가고 싶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것도 체크리스트에 넣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나는 좀 건강관리 잘하는 사람 너무 중요해요. 있을 수도 있고요. 나는 액티비티한 막 이런 그런 액티비티 활동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행복감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커플 사이에 좀 그런 거 꼭 했으면 좋겠어요. 하면은 뭐 요즘 뭐 서핑 같은 것도 굉장히 이제 유행이고 그런데, 그런 거 좋아해서 같이 즐기는 데서 행복감이 크다면 그런 거 좀 찾아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나는 좀 정적인, 정신적인 깊은 대화 이런 거 나누는 데서 행복감이 커요. 그러면 그런 거 대화 가능한 사람 또 찾아보면 좋겠죠. 그래서 자기만의 결혼 생활에 있어서 꼭
좀 행복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들, 나는 뭐가 있는지, 뭐 그간에 이제 연애 생활을 좀 해오셨다면 본인에 대해서 좀 통찰들이 있으실 거예요. 내가 커플 관계에서 어떤 걸 할 때 행복감이 큰지. 그래서 그런 것들 좀 꼼꼼히 작성을 하셔서, 또 나는 이런 단점이 있는 사람들은, 정말 나는 그거는 싫어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 다 좀 체크를 해보셔갖고, 뭐 100%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가능한 내가 큰 행복을 느끼는 것들은 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사람. 그런 것들, 좀 그런 사람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결혼은 정말 꼼꼼히 열심히 공부하고 고민해서 생각해서 선택하시고 결정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 합쳐서 4가지 좀 확인해 봐야 될 것들,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는 것들 다뤄드렸어요. 네.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는 제가 이제 저의 전문성을 살려서 심리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을 좀 갖고 있으면, 지식을 갖고 있으면 이렇게 필터링을 할 수 있는지, 그놈이 그놈 절대 아니에요. 예, 그분이 그분 절대 아니에요. 예, 이게 정신적으로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몇 편에 걸쳐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이렇게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행복한 결혼 화이팅! 예, 한동안의 모토가 될 것 같아요. 예, 영상에.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